이제 국가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플라톤이죠. 과두 정치, 소수 엘리트 정치, 철이는 어떤 일인 정치죠. 귀족 정치. 전부 다 어땠습니까? 엘리트 정치죠. 그래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는 엘리트 정치를 최상의 정치 체제로 봅니다. 이 최상의 정치 체제, 엘리트 정치에 여기서 귀족이라는 거는 이 엘리트를 말하는 겁니다. 철인. 이것이 이제 변질되는데 그 변질됨에 따라서 금권 정치, 돈으로 부패되죠. 과두 정치, 권력을 나눠 갖고 민주 정치, 대중들 파퓰리즘으로 넘어가죠. 참주 정치는 특정 개인의 독재 정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런 최선의 정체에서 명예를 따르는 거죠. 명예를 따르는 거니까 인기만 따르죠. 과두, 권력을 따르는 다수결에 따르는 그다음에 독재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서 불의가 드러나게 되죠. 개인의 타락은 이런 잘못된 정치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잘못된 정치 제도는 개인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공동체가 잘못됐을 때는 개인이 정의롭게 살기 어렵죠. 그리고 계급 간의 관계도 타락하게 되고 정부 형태도 각각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 정치를 제일 나쁜 정치로 봤다는 거예요. 다수결 정치를. 왜냐하면 그 파퓰리즘 정치라고 한 거예요. 인기 영합주의 정치이다. 그리고 과도 정치보다 더 타락합니다. 최악의 정치는 독단적으로 독재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참주 정치의 이름은 참주, 독재자를 제외한 모든 피지배자는 참주에게 억압받고 참주는 언젠가는 이 자기가 지배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라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서 사회가 무절제해진다. 그러니까 이 정치의 수준이 이 참주 정치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참주 정치가 제일 대혼란에 쌓인다는 거예요. 민주 정치, 참주 정치.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정치학의 기본인 국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가에 대해서 또 책을 썼죠. 소크라테스는 철인 정치이기 때문에 말하는 정치가는 결국 철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사람들, 철학자들이요. 정치학은 지식 중에 실천적이 아니라 이론적인 지식이에요. 이론적인 지식 중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시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정치학이라는 거는 정치학이라는 건 뭐냐? 결국 지시하는 사람들, 지배자, 지시하는 직업이라는 거죠. 지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할 때의 기술은 첫 번째 국가가 제대로 된 정책, 국가 형태를 지니고 있죠. 엘리트 정치라 그랬죠. 엘리트 정치. 그다음에 법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또 소피스트는 이제 그리스 아테네 시대에 대중 추수주의 했던 소피스트를 비판하는 겁니다. 소피스트는 뭐냐? 사냥꾼이다. 사냥꾼. 왜 사냥꾼이냐? 죄 없는 장군들을 재판에서 죽이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하기 때문에 사냥꾼, 장사꾼이다. 변호사들 돈을 내서 많이 벌죠. 말로 돈을 번다. 논쟁꾼이다. 논쟁하기 좋아하죠. 말싸움에서 이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에 여러 도시국가가 있었죠. 여기는 웅변술, 그 상대주의는 뭐예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 그죠?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면서 그때그때 가서 임기응변술로 위기를 모면해가는 이러한 기술이죠. 이걸 설파하는 소피스트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지식과 재주를 가르쳐주고 돈을 벌었다. 그래서 이 책에 플라톤의 소피스트는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와 알레에서 온 방문객의 대화를 기록한 건데 이걸 통해서 소피스트의 정치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이라는 거죠. 법률이죠. 자, 철학자, 그죠? 철학자들이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데 철학자가 죽게 되면, 그죠? 국가를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철학자, 다스릴 사람이 없게 된다면은 철학자의 정신을 기록한 법이죠. 살아있는 철학자 대신에 철학자의 정신을 기록한 법을 통해서 통치돼야 된다. 그래서 이 법률은 철학자를 대신하는 철학자의 현명한 지혜다. 이상과 현실의 조합을 통한 인치로부터 법치로의 전환이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다. 철학자에 의한 통치가 아니면 법에 의한 통치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이 이 정치적,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는 가장 수단으로 부각되고 여기서의 철학자의 역할이 이상주의다. 그래서 이상주의, 철학자들이 통치하는 게 우선인데 그게 안 될 때는 법에 의한 통치도 가능하다. 현실주의의 타협이다. 이 법치가 나오는 거죠, 법치. 그래서 이전 법률이라는 걸 통해서 국가로 시작해서 정치인으로 했던 플라톤의 정치 철학적 여정이 이 끝나게 됩니다. 자유의 과잉으로 아테네 민주정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죠. 이러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그 기계를 중심이 하는 군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철학자가 없다면 법의 지배를 통해서라도 차선책으로 해야 된다고 아테네의 현실을 타개하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이상주의적인 철인이 다스리는 국가로부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치가와 법률에 의한 통치를 중요를 했다는 겁니다. 자, 명예 정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정치죠. 그런 거를 강조했고 플라톤이 이 절제보다 기계를 중시하는 집단, 군인이죠. 통치하는 현실을 염두에 봤다. 뭐냐면 절제를 하면 생산계층이죠. 생산계층.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통치자는 철학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인들이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는 어, 농공상인들이죠. 그렇지만 최선은 철학자 그리고 군인들 이 두 집단이 수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적인 도시를 얘기했고 그 도시에는 군주정, 철학자죠, 철학자. 철학자가 통치하면서 일부는 민주주의가 혼합된 형태다. 지금으로 치면 입헌 군주제 정도 될까? 입헌 군주와 민주주의가 혼합된 입헌 군주제 형태고 그 인민의 동의를 얻어서 이 군주는 입헌 군주 뛰어난 사람이죠. 인민의 동의를 얻어 능력 있는 자를 군주로 선출하는 국가 유사하다. 오늘날 공화국과 비슷하네요. 공화국 대통령 그죠? 인민의 동의를 얻어 능력 있는 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이게 군주정적인 요소이죠. 개인이니까 그리고 민주정 의회를 통한 요소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을 보는데요. 플라톤은 자기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악법이죠. 악법과 우중정치, 다수결에 희생당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분노를 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러한 우중정치보다는 철인정치, 뛰어난 사람들의 엘리트 정치를 지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엘리트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인데 플라톤과 달리 민주주의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자, 플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데아죠. 이데아. 이데아는 이제
동굴에 비유하게 됩니다. 동굴에 동굴에서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동굴의 벽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가 그것이 실체라고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현실에 묶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실체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거를 실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시를 하고 있어요. 그 죄수들은 동굴 와서 앞만 볼 수 있도록 묶여 있어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수들 뒤에는 실제 진실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진짜 사람. 근데 죄수들은 뒤를 돌아봐서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동굴에 비친 그림자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람은 그 그림자가 아니라 죄수들 뒤에 있죠. 죄수들 뒤에. 일단. 그런데 어떤 사람, 묶여있지 않은 사람이죠. 이 묶여있지 않은 사람이 뒤를 돌아봐서, 야, 앞에 있는 거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뒤에 진짜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묶여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진실이라 하고, 이 철학자들의 얘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은 바로 뒤를 돌아봐서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본 뛰어난 사람들이고, 이 대중들은 뒤를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림자가 실체라고 묻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아무리 설명해드려도 이들은 우매해서 이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실체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뛰어난 철학자가 아니고서는 그 실체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데아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이데아를 볼 수 없다. 아무리 설명해 주더라도 그거를 믿지 못한다.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까지.